금리를 안 내리고 버티다가 이제 OECD에서 1등 했잖아. 또 뒤에서 1등. 와, 마이너스 0.2% 성장률.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교 1등만 하다가 전교 꼴등을 한 거지. 충격적이야. 그게 왜 그래?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갔는데 금리를 버티고 있어. 집값 때문에 버티다가 이제 초과 상관 나태온다 이런 이야기 너무 안 와닿고 그냥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그거죠. 금리가 이제 미리 내려갔어야 되는데 늦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더 빨리 내려가게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학교 거리가 10분인데 15분 전에 일어나서 천천히 가면 되는데 미리. 근데 뭐 8분 전에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야죠. 아니지. 뛰면 안 되지. 졸라 뛰어야지. 그치. 막 달려가야지. 평소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 내려가는 거는 확정적인 사실이고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항상 밥을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고 그걸 안 싸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죠. 그치.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안 내린다고 경기가 금리가 안 내리니까 좀 덜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치? 큰 흐름은 금리고 한국은행 그거 찾아가는 과정이지. 어디가 특정한지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리고 수급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200번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수급 이야기는. 서울의 수급은 1980년 이후로 가장 적은 단계로 들어간다. 2026, 7, 8년까지 최소한 3년 동안은 40년 만에 최저다. 금리도 계속 떨어진다. 그럼 집이 어떻게 되겠냐고 2023년부터 그렇게 둘이서 이야기했잖아. 그렇잖아요. 시청자 100명 놓고 100명 넣고. 그래서 내가 오늘 톡방에서 얘기했어. 내가 이 이야기를 한 100번쯤 더 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유튜브에다 박제를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가서 보시라고. 재미없지만 한번 보시라고. 그쵸? 뒤에 실거래 지수 올라가는 거 맞춰가지고 다 이야기해. 실거래 지수까지 넣어가지고 다 만들어 놨거든. 야,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나라님도 그걸 못 막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집을 막 10개, 20개, 30개 막 사. 능력 되면 사. 근데 힘들 거야. 그러니까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해야 된다. 일단 먼저 포지션을 1가구를 먼저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좋은 데다가 지금 좀 실거래가 올라오는 거 보면 몰라? 몇 번을 또 이야기해야 돼. 몰라? 동대문, 서대문 내가 동대문, 서대문 오르다면 그다음 어디 가는 거야? 어디 중당구하고 노원구 갈 거 아니에요? 노원구는 어디부터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노원구 신축은 작년 초에 갭 2억이었는데 이제 갭 4억, 5억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억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2억으로 살 수 있었던 게 이제 5억으로 사야 된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말하면 3억이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신축은 벌써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좋은 준신축이 가겠지. 이게 어디가 가겠어? 뻔한 거 아니야. 그죠? 노원구에는 신축이 104마을이 얼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원구는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게 생각보다 그 규모나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 정말 적거든. 적기 때문에 바람이 불 수 있는 데가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두 군데밖에 없어. 될 만한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어, 재건축은. 없고, 나머지는 다 소형 위주로 돼 있고, 실제로 용적률이 낮아 보이지만 소형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재건축이 안 돼요. 아니, 되는데 돈을 엄청 많이 내면 돼. 12평 갖고 있던 사람이 13평 받으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누가 그렇게 12평 갖고 있는 사람도 무조건 24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집 사이즈를 2배로 가져가야 되는데 돼지 지분은 작고 그럼 일반 분양이 더 안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 13평 갖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 안 하면 이제 24평이 될 수 있어. 땅이 24평을 지을 수가 있어. 근데 그 24평을 내가 다 가져가 버리면 일반 분양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내가 내 돈 내산해야 되는 거지. 7, 8억 내면 되지. 그래서 상계주공 원한지가 그 분담금이 5억 이야기 나왔던 게 그 이야기 때문이고 그걸 누가 해. 집이 5억인데 분담금을 5억을 어떻게 내냐고. 근데 수학적으로는 그 옆에가 14억이니까 내 분담금 5억 내면 4억을 먹을 수 있거든. 내 집이 5억인데 5억 주고 사서 분담금 5억 내면 10억 주고 사는 거잖아. 내 집이 14억이야. 근데 그 5억을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환경은 되어 있는데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는 충분히 높은데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12평 있던 사람이 24평 자기 땅에 24평을 지을 수 있는데 그냥 24평을 안 받고 12평을 받으면 공짜로 할 수 있는데 누가 재건축해갖고 12평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면 돼요. 많이 진짜 이빠이 올려주면 돼요. 그거를 오세훈이 2023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 작업을. 그 허용 용적률이었잖아요. 뭐 20%를 공짜로 주네. 뭐 공시가격이 낮으면 뭐 좀 추가로 더 주네. 하고 미미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미삼 한계동이나 이런 데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내가 갖고 온 통계에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노원 같은 경우에는 느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아파트가 많은데 소형 위주로 돼 있고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지. 신축 말고 신축은 이미 다 올랐다니까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미아 기름 뉴타운 이런 데 보면은 센터피스라든지 이런 게 호가가 15억 넘게 나와요. 이제 그치? 그 산동네가 옛날에 중계동은 팽팽한 데 졌고
그지? 그 이유는 뭐가 있어? 신축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재개발이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저는 센터피스가 15억 중반의 호가가 나오는 걸로 깜짝 놀란 게 거기 센터피스 있는 데가 좋지 나쁜 데는 아닌데 장이나 동대문하고 비교해서 거기가 더 비싸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럼 무슨 이야기 하고 싶었냐면 장이나 동대문이 지금 14억이란 말이야. 34평 기준으로. 거기가 많이 눌려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장이랑 동대문의 입주 물량이 많아. 그게 끝나. 올해. 그게 끝나. 그러면 장이나 동대문이 그 센터피스랑 어깨를 나란히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바람이 불 거야. 동대문에 바람이 불 거고 성북구에 바람이 불 거고 그게 노원구로 일부 퍼질 거고 노원구의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 동북 쪽으로 가면 그런 느낌으로 갈 거다. 서북 쪽은 이제 연신내 쪽을 보면 되는데 연신내 쪽은 대조 1구역이 84를 일반 분양 안 했지만 84 기준으로 보면 평당가로 보면은 15억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센터피스 가격으로 분양한 거죠. 센터피스 호가로 분양한 거죠. 대부분 주택 위주로 되어 있고 오래된 동네잖아요. 길도 반듯하진 않고. 근데 대조 1구역이 그 가격에 됐고 그게 이제 분양이 되고 나니까 그 옆에 불강 5구역 같은 경우에 매물이 싹 다 들어가고 호가 올리고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 주변이 엄청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그 15억에 분양했다는 게 그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요건 많이 알겠지. 여기 동네가 무슨 15억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막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이제 거기가 15억을 했고, 정당 계약을 해봐야겠지만, 팔린다고 보면, 그 주변도 이제 15억에 다른 데도 분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광 5구역이 많이, 지금 팔면 바보지. 사면 좋은 거고. 그렇게 된 거고, 불광 5구역 말고도 가련 1구역마저도 저 끝에 있긴 하지만, 크기도 이제 예상했던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면서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겠지. 지금 이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 밑으로 보면 정산 5구역, 뭐 이런 데도 관리처 번역가 나왔고, 수색은 이미 다 마무리돼 가고 있고, 수색에 교회가 나가네, 안 나가네, 이런 데도 전부 다 이제 그 정리돼가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행이 엄청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느낌을 좀 느껴봐야 되는데 이제 이게는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고 그 전에는 서쪽은 DMC 서대문 뭐 이렇게 서대문 은평 DMC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서대문에도 있고 은평에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 DMC부터 대단지고 신축인 것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영등포는 이미 뭐 신길 루트하고 가격 많이 올라간 거 다 아실 거고. 여러분들이 다 강남 이야기하고, 저도 여기서 강남 무세, 서울 무세 막 욕 먹으면서 그 이야기만 했던 이유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오르는 동안에 다른 데도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진행이 돼 있었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가보면 그렇다는 거죠. 크기만 그래요? 평촌은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평촌도. 많이 올랐고, 과천은 뭘 더 이야기를 해. 할 이야기도 없지, 그지? 이제서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된 거지. 그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슈르가 원래 제일 처음에 엔트리 단계잖아. 거기도 계속 오르고 있었고. 분당 같은 경우에도 되네, 마네. 또 이제 이주 단지가 없네, 물 건너 갔네. 하지만 대품하니까 될걸? 그치? 대품하니까. 대통령을 보면 단지, 양지 마른곳, 이런데, 진행이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 선도지구 지정 뭐 이슈 있고 막 이러면서 되네, 안 되네. 뭐 어떤 뭐 부동산 전문가님께서는 투자자들이 거기 많이 들고 있어갖고 선도지구 지정 안 되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도 책임도 안 지고 뭐 그러고 있잖아. 근데 거기도 많이 올랐다는 거지. 9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었어요. 2024년 초만 해도. 근데 지금 9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찾아봐. 없어. 그 하려고 그러면 저기 뒤쪽으로 가야 돼. 산 밑으로 가야 돼. 뭐 무슨 마을 이런 데 가야 되는데 그쪽 말고 서수정, 서현순의 정자역 근처에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데 양지마을, 시범단지, 뭐 이렇게 상농구성 이런 데에는 원래부터 그 분당에서도 A급이라고 보면 그 다음 블록, 효자촌, 샛별, 그 다음에 푸른마을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 그 안에 그까지 딱 해가지고 9억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신생아 특례론 이런 거 받아가지고 사라고 내가 많이 이야기했었죠. 근데 거기도 많이 올랐어.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거 없어. 안 많이 안 와. 한 1, 2억밖에 안 올랐어. 고덕의 외곽에도 많이 올랐어. 고덕 외곽에도 무슨 뭐 센트럴 프로지오라고 많거든요. 어디 가나 센트럴 프로지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갭 2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있었어. 지금 많이 올랐지. 어쨌든 호가는 더 많이 올랐고. 그래, 조용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 왜 그럴까? 왜? 자,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수급은 이제 앞으로도 올해가 그래도 좀 수급이 있는 거예요. 올 초에는 뭐 입주했어요? 올 초에 올림픽 파크 프레온 입주했잖아요. 그리고 장인 뉴타운이나 동대문에서 입주 많이 했잖아. 그리고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광명에서도 2만 세대가 줄줄이 입주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권역으로 묶어놓고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이 적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해 끝나. 광명은 경기도로 잡히니까
서울 물량에 빠지긴 하지만 광명까지 경기도 생활권으로 넣어가지고 이게 보면 내년부터는 이제 절망적으로 절망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이 안 오를 것 같아? 그럼 집이 안 오르면 전세가 오르겠죠. 그죠? 전세가 오르겠죠.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던 애들 다 좀 나와봐라. 아니, 공급이 충분하면 매매가 안 오르더라도 전세가, 아니, 그 매매가 안 오르면, 전세가 왜 오르는 거야? 전세는 왜 오르냐고. 전세라는 공간이 일정한데 계속 돈을 부어넣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공급이 많았으면 그 들어오는 돈의 양만큼 전세라는 공간이 넓어지면 수익이 안 차오르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건데 이게 커지지 않는데 계속 유동성을 때려 박으니까 전세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전세라는 공간이. 그럼 또 오르면 또 전세 없앤다고 그러겠지. 오르면 없애고, 뭐, 이렇게. 물세면 없애고. 뭐. 이러다가 다 없어지겠어. 저세는 위험한 세. 저세는 위험한 세. 전세 없애. 내가 그 영상이 좀 지어주면 빨랐지. 저세는 위험한 세다. 이렇게. 전세. 월세. 다 가, 월세로. 그치. 전세가 월세보다 싸기 때문에 임차인도 전세를 선호했던 거고, 예전에는 다주택이 전세 끼고 사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전세였기 때문에 전세가 존재하는 거죠. 시장에 뭔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뭐 불법이 아닌 이상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그걸 없애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참새가 나쁜 새, 저새는 나쁜 새야. 죽였더니 어떻게 됐어? 왜 그걸 생각을 못 해? 분명히 뭔가 그 생태계, 주택시장의 생태계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 둘 다 싫었어. 임대인도 싫고 임차인도 싫었어. 그러면 매우 빠르게 없어졌겠지. 자연스럽게 없어졌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졌겠지. 그렇지. 근데 전세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전세가 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전세가 가격은 여러분 상대적인 거잖아요.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죠. 아니 내가 집은 떨어질 것 같아. 맨날 유튜브 보니까 집이 폭락한데 30% 떨어지고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다 그러고 자꾸 떨어진대. 봤어. 그러면 어떻게 집을 사면 바보잖아. 집값은 정상화 되려 그러면 이제 강남도 5억 정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 지금 60억이지만 내가 싹 다 살게. 혹시 그런 거잖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새로 살아야 돼. 그러면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전세로 살까? 월세로 살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월세로 살면 200이고 전세로 살면 한 달 이자가 150이야. 그럼 뭘 해요, 여러분? 아니 머리가 있잖아. 머리. 나 머리 있어. 그리고 아니 머리는 벽에 못 박을 때 쓰는 게 아니잖아. 머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50만 원 싼 전세를 하겠지.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전월세 전환율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는 그 전월세 전환율은 퍼센테이지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세 대출 금리보다 높아요, 대부분. 그 높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는 이야기예요. 월세가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세가 대출받아서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는 건데 그게 전세 사기도 나는 뭐 피해자분들한테는 참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뭐 그냥 전세 사기는 대부분에 발생했던 게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에서 주로 발생했고 아파트에서는 특히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죠.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서울은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억짜리 집이 전세가 5억 한다는 거지. 근데 30% 빠지잖아. 그러면 아직도 20%의 버프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줄 수 있었다는 거고, 임차인들은 또 그런 거 이제 디폴트 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한국 사람은 디폴트 나면은 이제 큰일 난 줄 알잖아.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집을 막 내놓으니까 집값이 급락했던 거잖아. 그게 망고세의 급락의 메커니즘 아닙니까? 전세발 급락의 메커니즘.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에서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사기라는 거는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그 전세 사기 문제가 일반적인 주택에서 모두 발생하는 것처럼 완전 휩쓸었죠, 이슈를. 휩쓸어가지고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생각하는 거지. 사실 진짜 되게 신기하게 그지? 다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세도 없애자는 거고 전세자금 대출을 왜 해주냐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게 먹잇감이 된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말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없앤다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싼 전세보다는 비싼 월세에서 사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건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다 없애. 무조건 없애. 반지하도 물 차니까 없애. 전세도 나쁜 새야. 그래서 저세는 나쁜 새야. 막 없애. 그죠? 와, 좋아했더니 월세 내야 돼. 그 월세 내야 돼. 이자는 150이었는데 월세로 들어간 게 250이네. 야, 행복하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또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월세만 있다 그러면 월세 아니면 매매잖아요.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면 집을 사게 돼. 집이 너무 오르면 다시 월세 사게 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선진 금융이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멋지다. 선진 금융. 그래서 주거비의 40% 주거비로 40%씩 딱 내고 시작하는 거죠. 아, 멋지다. 선진 금융. 미개한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라는 제도. 그리고 선진금융, 생활비의 40%를 월세로 내는 선진금융.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나쁜 거고, 외국에 사는 건 다 좋은 거고, 아직도 그거 4대 사상이지. 4대 사상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제 꽤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경제적으로는, 정치만 개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꽤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도예요, 우리가 선도, 대부분. 선도지구 지정은 안 됐지만, 선도.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제도가 왜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없애. 안타깝다. 안타깝다. 전세 되게 좋아. 그렇지?